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 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게 궁금할까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개를 꼽아봤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누가 그러던데 토익 점수가 900 넘어야 취업된대요. 누가 그래요? 인사 담당자가 그럽니까? 아니요. 누가 그런데 자격증이 필수래요. 누가? 왜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죠? 우리는 어릴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망해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토익이 800점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해서 900을 넘겼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게요? 다시 토익 공부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쓸데없는 짓을 좀 많이 합니다. 토익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기업의 평균 경쟁률은 50대 1에서 100대 1 사이입니다. 괜찮다 싶으면은 100대 1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게 몇 대 1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코칭했던 학생 중에는 3000대 1도 있었어요. CJ가 영화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았는데 한 명 뽑았어요. 전국에 있는 연극영화과가 다 지원했습니다. 3000명. 거의 3000대 1이죠.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 있는 거 빼먹은 거. 오늘 목차에서 나왔던 거 있죠? 다 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고. 경쟁률이 50대 1이면요. 한 명 합격하면 49명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합격하는 한 명입니까? 떨어지는 다수입니까? 합격하는 한 명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합격하는 한 명을 따라가려면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은 신경을 껐어야죠. 왜냐고요? 대부분 떨어져요. 이런 생각이 언제 특히 드냐? 자, 발표 면접을 준비하라고 10분을 줬어요. 10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1분 남았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을 남은 1분 동안 해요.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나요.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이 10분 만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면접 가서 준비하는 시간 10분에서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이전에 그 고민을 하고 자료조사를 끝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현실적인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막연한 얘기를 참 싫어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는 타로점 볼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은근히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타로점쟁이는 절대 나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나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러면 서류 통과 못하고 이런 필기 떨어지고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채용 박람회 때 제 부스에는 줄 선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디 갔나 보니까 타로점 보는 사람하고 줄 쫙 서 있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 뭐가 있어? 있죠. 나는 희망을 못 줬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자리는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왜 대기업 가려고 합니까? 연봉 때문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 연봉, 중소기업의 연봉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자금 대출 갚고 집 사고 결혼하고 차 사고 해외여행하고 계산돼요? 안 되잖아요. 왜 자꾸 대기업 가려고 하냐고요? 이유는 뻔해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아무 데라도 취업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5분 만에 설득시킬게요. 왜냐면 이 얘기하면 절대 반발 못해요. 이건 너무 부모님들이 현실은 더 잘 아십니다. 서울 시내 집값 얼마인지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왜 여기 가고 싶냐고요? 삼성은 세계 최고의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는 지배차가 현대차에서 여기 가고 싶어요? 아니요, 이거 도시락까지 배달해준대. 야, 좋은 회사네. 그죠? 여기 모르죠? 가고 싶은 생각 들게 해드릴까요? 신입사원 초봉이 7천 넘어요. 우리나라 유일의 재보험사입니다.
코리안리의 직원들이 1년에 1인당 내는 매출이 200억이 넘어요. 그럼 이 정도 줄만하죠. 갑자기 가고 싶지 않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 많이 뽑진 않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올 상반기 지원자들의 채용 결과가 이렇습니다. 평균 12.6회라고 하면 나도 딱 평균인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5번 이내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은 많이 지원 못해요. 근데 50번 이상 지원한 학생도 있어요. 와, 상반기에 50번, 하반기에 50번, 그럼 100번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는 100번 떨어진 학생이 있었어요. 서류에서 99번, 한 번 필기에서 떨어지고 합해서 100번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릴까요? 저 별 얘기 안 했거든요. 힘들죠? 라고 얘기하니까 20분 동안 울더라고요. 생각해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발생했던 문제를 100번이 될 때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죠? 서류 2번 합격했대요. 평균 12번에서 2번. 그러면 경우의 수를 늘려서 24번 하면 4번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34.1%는 지원한 거 다 떨어졌어요. 저주는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면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접까지 간 거 겨우 한 번 조금 넘습니다. 한 번인데 확실하게 합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면접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 때 떨어지면 데미지가 커요. 서류 떨어지잖아요. 한 10번 넘어가야 조금 와요. 필기요? 2-3번 정도 넘어가야 와요. 면접요? 한 번에 훅 옵니다.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던 학생 중에는 강남대로에서 술 먹고 길에 뛰어든다고 했던 학생도 있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될게요? 냅뒀어요. 절대 안 뛰어들어. 뛰어들려고 작정한 학생은 얘기 안 해요. 잘 됐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데미지가 큰 만큼 기회가 많이 안 와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건 서류 필기보다 오히려 면접이 아닌가 싶네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4개월에 다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5.4개월이란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1년 넘어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대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격하는 게 성공입니까?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합격하고 연락 온 학생 중에 이런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 계열사 중에 하나 입사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학벌이 좋은 것 같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넌 학벌이 안 좋잖아. 합격을 했다니까요. 근데 합격을 한데도 불구하고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SK 지원하는 친구들이 1번 항목에서부터 벽에 부딪히는 거죠. 자, 살아오면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나도 그런 적 없어요. 제 목표는 최고의 강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근데 이걸 물어요, 자소서에서. 이것만 묻는지 아십니까?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냐고 물어요. 아니, 차별화? 그런 적 없는데? 항목을 보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맞는 경험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별의별 꼼수 아닌 꼼수를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좀 진짜 이건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자기 고백은 아니에요.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일단 나중에 샘플 보면서 얘기합시다. 대기업 공채는 아주 간단해요. 서류 통과하면요 필기 볼 수 있습니다. 필기 통과하면요 면접 볼 수 있어요. 면접 통과하면 합격해요. 쉽죠? 안 떨어지면 돼요. 어디서든지 안 떨어지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빼먹으면 거기서 떨어져요.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필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빠진 게 없으면은 통과할 수 있겠죠. 예,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신경 쓰라고 강조하냐면 보통 하나만 신경 써요. 필기만 신경 쓰다가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만 신경을 쓰다 필기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필기까지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면접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존감. 서류에서 몇 번 떨어지잖아요.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면접 때 떨어지면 더해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을까? 임원 면접 때 말 실수했던 게 1년 동안 꿈에 나왔던 학생도 있어요. 이걸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면접관일 수도 있고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면접관이 왜 날 보고 인상 쓰냐고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면접관이 왜 이렇게 까칠하게 묻냐고요? 모르죠. 뭐 지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오전 9시부터 답답한 사람들 100명하고 이야기했는데 오후 지나서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답변 잘했어 봐요. 그분들이 그러나 그냥 이분들은 일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뭘 잘못 안 했다니까요. 나이가 많은 걸 그걸 왜 따져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는 얼굴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늙어 보이는데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게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존중하고 칭찬할 거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기 전에는 자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칭찬하세요. 최종 합격이 아니라 내가 어학 성적을 몇 점 올린 것만으로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적성 시험 모의고사를 한 세트 다 풀었다 하더라도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 자잘한 걸 가지고도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뭐라도 찾아야겠죠.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저 별 얘기 안 해요. 뭐 힘들죠. 이게 다예요. 근데 울어. 울면 뭘 하냐고요?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휴지 갖다 줘요. 심지어 30분 상담할 때 28분 동안 울다가 그냥 간 학생도 있어요. 잡았어요. 뭐라도 얘기 좀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됐대요. 충분히 얻었대요. 뭐지? 위로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준생을 위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자, 가족에게 위로받으면 좋다라고 말했다.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가족에게 취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하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기 잘 못해요. 가족은 빼고 계산해 봅시다. 친구 중에 같이 준비하는 친구 아니에요. 위로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줍니다. 같은 취준생끼리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서로 떨어지고 술 먹고 위로해주고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기분 참 꿀꿀하더라고. 위로가 안 돼요. 위로는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먼저 합격한 선배나 친구가 해주면 아니요,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빼자고. 그래서 권하는 게 종교입니다. 저는 유물론자예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따지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애완견도 권해요. 힘들 때 얘기하면 들어준다더라고요. 그것도 없다면 인형이라도 하나 사두고 책상 머리맡에 두세요.
이거는 실제로 심리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성을 부여해서 대화를 하면요, 위로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안 되면 학원에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2명에서 3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나 강아지, 인형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들인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스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기업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직무 역량을 봐요. 분명히 직무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지원자들은 뭐가 부족한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고민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기업 입장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 일할 사람 뽑는 것뿐이에요. 직무 역량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근데 막상 거기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 충격적인 통계 아니에요? 뽑고 싶은 인재 없다가 80%야.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업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기업은 일할 사람을 뽑는 것뿐인데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기회를 박탈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기업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도 뽑긴 뽑아요. 왜? 급해서 뽑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할 수 없이 뽑는 데잖아요. 뽑고 나서 후회된다잖아요. 근데 많이 안 뽑는다.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직무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직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인데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봅시다.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셨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아시죠? 네, 한마디로 설명해봐요. 한마디로 못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다니는 후배가 형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경험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 후배가 대학생활 잘할지 아닐지 평가는 가능해요. 직무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무는 평가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원자는 쉽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되냐? 임원 면접 갈 때까지예요. 어쩌면 합격을 하고도 잘 모를 거예요. 자, 입사 2년 차 됐습니다. 입사 2년 차가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너 따오가? 이거 뭘 알아? 입사해도 잘 몰라요. 그럼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자, 우리는 직무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건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가장 강조해서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하라였죠. 즉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 그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꿈은 요리사였던 적이 있어요. 잠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쿠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쿠키를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길래 요리사가 될까라는 얘기를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사흘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접었죠. 몇 년 전에 그 말씀 하시대요. 방송에서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리사가 좋은 직업. 너 예전에 요리사 된다 안 그랬니? 속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랬죠. 어머니 때문에 접었지만.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준비해 왔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펙 중심으로 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 스펙에 맞는 준비밖에 안 해요.
지금 채용은 직무 중심입니다. 근데 직무에 대해서 별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뭘 해야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답답하면 찾아가는 데가 있죠. 기업체가 하는 채용 설명회입니다. 기업체 채용 설명회 가면은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런 거 여러분도 본 적 없어요? 토익은 몇 점인가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솔직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실제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토익은 몇 점은 돼야 됐나요? 높으면 좋겠죠. 학벌 보나요? 안 본다고 얘기는 못 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채용 설명회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래요. 와서 물어보는 질문들 보면 답답하대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직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1도 없어요. 직무 중심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국내 영업인데 토익 성적을 왜 물어? 물론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걸러내는 서류의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설명에 와서 토익 점수는 몇 점? 이거 물어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진짜 듣고 싶은 질문은 이거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채용 설명에 가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려면요. 이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질문을 못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서류 필기 면접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스펙에서 벗어났냐? 맞아요. 이건 뭐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얘기인데 조건이 최악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뭐 지방대 여성, 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열심히 했어요. 어디서부터 열심히 했냐? 자소서 단계, 서류 전형부터 열심히 했는데 정작 이 친구가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뭐냐면 인생 상담하는 거였어요. 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쟤 따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한두 번이면 저도 넘어가는데 볼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 짜증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고. 아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비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글쎄요. 라는 친구였는데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이 친구는 절대 스펙으로 합격한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합격했죠. 그죠?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에요. 이미지지. 처음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어땠냐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봐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다음 주 면접인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러대요. 크게 얘기한 건데요. 다음 주 면접인데 어떡하지? 제가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왜 포기하려고 했냐? 모의 면접을 하는데요. 말을 안 해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지난번 면접에 떨어졌대요. 나 어떡해? 저 뭐라 그랬냐면 병원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간대. 어떻게 해달래요? 나라고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옥상에 먼저 보냈습니다. 10분 동안 소리 지르라고. 그 내려왔어요. 아직도 말을 안 해요. 3번 보내고 나니까 이 소리가 나대요. 이거 해보니까 될만하네. 그 다음 시킨 게 뭐냐면 면접 스터디를 3군데 가입하라고 했어요. 3군데 가입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일주일 내내 모의 면접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다라고 합격을 했거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뭐냐면 노력하면 벙어리도 되는데 아니 뭐 벙어리도 아닌데 왜?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만나니까 또 절망했어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4년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굽었어요. 얘를 펴야 되는데 안 펴져. 답답한데 어떡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 친구가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 친구를 컨설팅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했어요. 나라도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딱 일주일 만에 모 공기업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도 있었어요. 무슨 운이 있었냐? 인성 면접을 봤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떨어져. 근데 그때 이 공기업이 인성 면접을 안 보고 100% 상황 면접만 봤어요. 상황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답만 평가했거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들어가죠. 게다가 임원 면접도 안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 만난 게 천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똑같은 회사에 원래 또 비슷한 이미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이 회사는 이런 이미지가 좀 많나? 저번 공채 때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지원할 때 그 회사에 다니는 선배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했냐면 너 여기 지원하지 말고 딴 데 하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친구 이미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애 같아요. 나라도 일 시키기 싫어. 어떡하지? 또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이미지 안 좋고 애 같고. 그래서 하나만 고치려고 했어요. 목소리 크게, 애같이 말 안 하기. 요것만 했는데 고쳤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절대 될 수 없는 기적이 1시간 만에 일어났거든요. 1시간 후에 다시 모의 면접을 하는데 그 말투를 고쳤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거든요. 이 친구도 어쩌면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력 안 하고 얻은 운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할 말이 많네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딜레마가 있죠. 주변 사람들 얘기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막 지원해야 된다. 어차피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1년 동안 막 지원하고 막 떨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자기 고생한 걸 똑같이 하라고 해요? 자기가 고생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학생들은 유학생들끼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 중에 진짜 비슷한 게 있어요. 처음 유학 가서 언어 안 되면 외로워요. 그죠? 외로움을 극복해요. 언어가 되면 친구를 사귀어요. 그리고 한류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어쩌면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말고 뭐라도 할 얘기가 없냐. 이거 빼고 얘기하면 유학 갔다 오나 아니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참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제 수업 오래 듣는 사람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저도 부담이 좀 커요. 열심히 했습니다. 서류는 웬만하면 통과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필기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필기 한 군데 합격을 하고 면접 보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합격한 이후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엔 믿음이 안 갔대요. 왜냐고요? 까칠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대놓고 한번 물어봤답니다. 믿고 따라가도 되냐라고 하니까 제가 따라오라고 했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뭐 어찌됐든 그러고 합격하고 저한테 고마운 선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합격 후기에 뭘 보내줬냐? 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내줬어요. 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올려놓은 건데 이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준대요. 근데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한대.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자주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연락하는 패턴이 있어요. 카톡을 먼저 보내요. 선생님 바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럼 뭐 별것도 아닌 걸 물어요. 답해주고 이걸 근 6개월을 했거든요. 서류 전형 과정에서부터 면접까지 진짜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만 아는 거지 어쩌면 학생들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취업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19년 동안 저는 고민을 했고 앞서갔는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시작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쉽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 조언 듣고 나서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많이 줄인 겁니다.